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새해를 맞아 2024년 의정부시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중교통망 확대, 생태 문화도시 조성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환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기업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내세운 올해 첫 번째 시정 키워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LH 경기북부 지역본부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등 지난해부터 기업 유치에 집중해온 의정부시. 지난 17일 바이오 기업 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며 올해 첫 기업 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카일 부지에 생명공학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에 디자인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래산업 핵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의정부시의 목표입니다. 특히 반환 미군 공여지의 강점을 기업 유치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CRC처럼 25만 평, 스테인리스처럼 30만 평 가까운 땅을 덩어리로 감정평가를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가 투자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미군 공여지에 대한 토지 정화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하고 맥이 닿을 것입니다. 광역교통망 확대도 의정부시의 올 한 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수건인 7호선 복선화를 중점 추진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단선으로 추진 중인데 이럴 경우 열차의 정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정부시의 주장입니다. 의정부시는 단선으로 운영될 경우 연간 약 300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7호선 복선화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진행이 되어 가더라도 복선을 대비한 선행에서 투자할 부분들을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은 7호선과 관련해서 최고의 역점은 복선화를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는 하천 특성에 맞는 생태공간 조성과 지역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의정부 도시공사 출범 등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출퇴근은 하루 약 200만 통행이 발생하고 55%는 승용차, 45%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 출퇴근 시 승용차는 58.1분 걸리고 대중교통은 1.35배 수준인 78.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시군 간 출퇴근의 경우 승용차 34분, 대중교통 71분으로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2.1배, 승용차 이용률은 71.4%에 달했습니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에 가동하려던 비상 방역 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거나 1인 이상 RSV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양주시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 발전인데요. 또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와 테크노밸리 성공 조성도 양주시 발전을 위한 올해 주력해야 할 핵심 사업입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의정활동 목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양주 테크노밸리 착공식을 여는 등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았습니다. 양주시의회는 2024년도에도 시민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씩 지켜 나가겠습니다. 가감히 도전하고 시민 여러분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시의회도 시와 함께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양주 테크노밸리와 은난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은 우리 시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시민이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시의 운명을 가를 핵심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시와 함께 적극 소통하며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비 북부 교통 체증을 해소할 전철 7호선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 국토 3호선 확장 사업의 조기 시행, GTX-C 노선 실제 착공까지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가 알찬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여건이지만 백석 양주역 간도로 확장 공사에 120억을 투자하고 괴선 재개통, 국지도 39호선 및 녹양 어둔간 도로 확포장 사업, GTX 양주역 신설, 지방도 360번 우회도로 등을 시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서균형발전과 함께 양주 시민의 교육 여건도 균형을 시급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교육 현안 해결의 실마리도 균형 별전에서 찾아야겠습니다.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과소감일 학급 특성화고 설립, 양주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 등 교육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의회가 나갈 길은 자명합니다. 가감히 도전하고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모든 시민 여러분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시의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양주 발전,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6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다음 주 27일부터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달에 6만 5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비 절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 준비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 서울시가 다음 주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시작하죠? 네. 오는 27일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2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가 출시 계획을 발표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서로 다른 대중교통 비용 할인 정책을 예고하면서 대중교통 정책 경쟁에 이미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네. 지자체들이 잇따른 할인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까지 한 달에 6만 5천 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일단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른 할인 정책으로 더 경기 패스 출시를 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더 경기 패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경기도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위에 경기도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의 더 경기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당초 원래는 올해 7월부터 K패스 도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패스 사업을 5월로 앞당기면서 더 경기 패스도 같은 시기에 할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앞당겨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5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부터 수도권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더 늘어난 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로 비교해보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 패스, 두 정책의 주요 내용도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 경기 패스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이용수단의 범위입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서울 지역 내 지하철과 버스,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중 신분당선은 제외하고요. 또 서울을 벗어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의 경우에 타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하차하면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 시민들도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를 도시철도를 탈 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27일부터는 서울에서 퇴근하는 길에 이용할 수 있고 출근하는 경우에는 오는 4월부터 김포 도시철도를 탈 때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경기 패스는 전국 광역버스와 또 신분당선을 포함한 대중교통과 GTX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K패스와 환급 형태가 같은데 경기도민에게 추가 환급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또 얼마나 교통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가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62,000원, 한 달에 62,000원짜리 월 정액권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3,000원을 더 주고 사야 합니다. 더 경기 패스는 정부의 K패스보다 경기도민 환급 범위를 좀 확대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전국 지하철과 버스, GTX를 이용한 일반 국민들에게 한 달 이용료 중 20%를 환급할 계획인데요.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볼 때 30%를 환급하고 또 저소득층의 53%까지 환급할 계획입니다. 더 경기 패스는 청년층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까지 늘렸습니다. 또 K패스가 월 60회 한도를 둔 것과 달리 이 한도를 없애서 많이 쓴 만큼 더 많이 환급받도록 한 구조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지 이렇게 개인별로 이용 행태를 살펴보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도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어떤가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인천시는 이제 정부의 K패스 환급 형태를 이어서 인천형 K패스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또 본격화되면 윤곽이 조금씩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또 경기도가 이제 올 상반기에 할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올 상반기 중에는 인천형 K패스의 윤곽과 도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통합유치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추진단에는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특구 유치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데요. 3대 특구는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포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한탄강 특화 관광산업 개발을 목표로 3대 특구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18일 양주 브랜드 콜택시 운영위원회와 팀원이 등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주시는 양주 브랜드 콜센터의 운영 지원과 공공형 택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는 택시 서비스 수준 개선과 홍보, 콜택시 차량 대수 증대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됩니다. 팀원위에서는 양주 브랜드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승객 대상 홍보와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주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공형 택시 이용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협약에 협력한 팀원위와 택시업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